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365의 장원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내 단일 질환 사망률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질환 뭔지 아십니까? 바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고 있는 겨울철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뇌졸중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한도훈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졸중에 관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선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면서 보면은 진짜 이 뇌졸중 환자가 많습니까? 네,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50대 이상의 한 4% 정도가 앓고 있는 질환이고요. 매년 10만여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 원인 질환으로도 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사망 원인 2위라고 하니까 진짜 무서운 것 같은데 요즘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령층에서 잘 발생하는 병이지만 젊은 층에서도 이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 뇌졸중 증세는 어떻습니까? 네, 뇌졸중이라는 용어 자체가 뇌를 이제 두들겨 맞았다라는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거나 이제 뭐 말이 잘 안 나오는 언어장애, 구음장애 같은 경우 뭐 안면이 일그러지는 안면마비, 뭐 또 감각이 이상하든가 뭐 이런 뇌가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문제가 생기는 모든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이게 모든 것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뇌가 두들겨 맞았다고 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제가 뇌졸중에 대해서 공부를 살짝 하고 들어왔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뇌경색하고 뇌출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출혈은 이제 혈관이 터진 것이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것을 말합니다. 즉, 둘 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라고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갑자기 생긴 것, 그것들을 모아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모든 질병을 보면요, 보통 그 전에 그 증세를 눈치챌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보통 뭐 미니 뇌졸중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용어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네, 원래는 이제 일과성 허혈성 뇌 발작이라는 이제 명칭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뇌졸중의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어떤 이제 원인에 의해서 재관류가 되어서 이게 회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4시간 이내에 회복되면 그것을 이제 따로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조 증상, 미니 뇌졸중을 겪은 분들이 실제로 진짜 뇌졸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여러 논문에서 여러 확률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뭐 대충 한 12%에서 50% 정도.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3분의 1 정도가 발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먹을수록 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범들, 발병 원인을 알면 어르신들이 좀 더 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뇌졸중의 발병 원인은 크게 뭐가 있습니까? 네, 크게 6가지 주요인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뭐 고지질 이상 혈증, 그다음에 심장 질환 이렇게 있고요. 부요인으로는 이제 뭐 가족력이라든가 비만, 뭐 운동 부족,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부요인 2가지가 이제 주요인 1가지에 필적하는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요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뇌졸중은 별의별 원인을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미세먼지는 뭐 여러 가지로 요즘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실제로 미세먼지가 뇌졸중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나요? 네, 미세먼지가 여러 질환에 연구가 되어 있지만 뇌졸중 쪽으로는 특히 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학설로는 거의 유력한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미세먼지 자체가 이제 혈관 벽을 자극하면서 혈관을 이제 두껍게 만들거나 이런 미세먼지 자체가 어떤 핵 역할을 하면서 혈전이 돼가지고 혈관을 막는 그런 기전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뇌졸중에 있어서는 더더욱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뇌졸중과 함께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합병증도 좀 무섭거든요.
근데 뇌졸중은 정말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입니다. 아. 그래서 사망률이 2위인 이유도 그런 합병증 때문인데요. 뭐 가볍게는 팔다리가 마비가 되니까 이제 어깨가 탈구된다거나 예. 팔다리가 이제 아프다거나 아니면 좀 넘어진다거나 이런 이제 합병증들이 있겠고요. 무서운 거는 이제 삼킴이 안 되면서 흡인성 폐렴, 아하. 오래 누워 있으면서 욕창 이런 것들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예. 폐렴만으로도 합병증이 많아서 이렇게 네. 큰일 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졸중은 굉장한 그 합병증을 가지고 있군요. 네. 자, 이 뇌졸중은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 뇌졸중이 났을 때 한 24시간 내에 증상이 괜찮아지는데 실제로 뇌졸중까지 발생됐을 때 이것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재발률도 꽤 높은 질환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60대에 만약에 뇌졸중이 왔다면 그분이 앞으로 한 20년 산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살면서 적게는 한 서너 번, 아하. 많게는 한 수십 번까지도 재발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예. 물론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예, 내가 뭐 혈압이나 당뇨나 아. 심장질환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 그럼 그걸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든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하시든 그걸 해결을 하셔야 될 거고요. 뭐 내가 흡연이나 음주를 했다면 당연히 중단하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 그 뇌졸중을 두고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졸중이 발병했을 때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 당황할 것 같아요.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뭘 하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빠른 연락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환자분이 의식이 없는 경우는 일단은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안 돼 있다면은 이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배운 적이 없거나 그렇다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을 같이 하시고요. 환자분이 이제 구토를 해서 음식물이 있다거나 이러면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셔서 질식을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무리하게 이제 손가락이나 막 도구 같은 걸 넣으시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 환자분이 의식이 있다면 맥박과 호흡이 괜찮다면 좀 옷만 좀 풀어주시고 이제 뭐 가방 같은 거 좀 치워주시고 좀 편편한 데 눕혀주시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뭐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차라리 모르면 그냥 가만히 둬라.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뇌졸중이라는 것이 한 번 발병하면은 계속해서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 수칙도 중요한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9대 생활수칙이라고 해서 뭐 금연, 또 술 줄이고 건강한 식단에다가 운동까지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먹으면 뇌졸중에 좀 도움이 될까거든요. 예. 음식은 뭘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뇌졸중을 예방하거나 뭐 방지할 수 있는 음식 딱 하나만 찝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아, 그냥 이제 짜지 않고 달지 않고 기름지지 않고 이런 음식들 채소와 과일 위주로 식단을 꾸려 보시라 말씀드리는데요. 좀 뭐 어렵다면 사찰 음식을 떠올리시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결국 뇌졸중도 다른 뭐 비만이라든지 고혈압과 비슷하게 기름진 거, 짠 네. 거, 매운 거 먹지 말라는 거 비슷한데 사찰 음식이라고 하니까 뭐 저염식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먹는 걸 알아봤으니까 운동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은 뭐 방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네, 뭐 심장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혈관 질환은요, 혈관에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힘을 쓰는 근력 운동보다는 예. 적은 힘이지만 꾸준히 하는 유산소 운동들이 다 도움이 되고요. 뭐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절이나 이제 뭐 다칠 위험이 있으시니까 좀 조심해서 뭐 추운 날 뭐 이른 아침 이럴 때만 빼고는 뭐 언제든지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연구 논문 결과로는 관절과 이제 뼈가 버티는 한 최대한 해라. 강도를 엄청 세게 해야 효과가 더 좋다라는 논문들이 있지만 예.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짠 음식을 피하고 유산소 운동 위주로 꾸준히 자신의 능력에 맞게 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골라봤습니다. 지금 여기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보죠. 뇌졸중은 유전된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유전 네. 잘 됩니까? 좀 속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유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예, 뇌혈관 질환 중에 유전성 경향을 가진 혈관 질환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음식 식습관이라든가 예. 또 운동에 대한 어떤 이제 관점 같은 것들이 좀 일치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한 두세 배까지도 뇌졸중의 위험이 올라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 뇌졸중은 수치가 확실히 다른 것과 달리 네. 굉장히 크네요. 두세 배 정도 더 조심해야 된다. 가족 중에 뭐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주의를 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코골이. 코를 많이 골면은 뇌졸중과 연관이 있습니까? 네, 코골이 자체는 물론 모든 코골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코골이 자체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심혈 관계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을 올리는 거는 아주 이제 정설로 믿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의 주요인의 하나가 또 고혈압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뇌졸중의 위험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다음 내용 살펴볼까요? 호르몬 치료. 이 갱년기 여성분들 호르몬 치료하면서 좀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분들 많은데 이 호르몬 치료하고 뇌졸중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호르몬 치료는 이제 갱년기 증상도 완화해주고 뼈 엉성증,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방 목적으로 이제 부인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치료법인데요. 예. 약간 안 좋은 점이 뇌경색의 위험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이 이제 혈전의 발생 위험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와 충분히 좋은 점도 많으니까요. 예.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요즘에 뭐 유행하는 것처럼 예. 가서 그냥 뭐 주사제를 맞거나 그러면은 자신의 네. 그 수치 한도치를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다음 또 하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 짜게 먹는 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짜게 먹는 게 진짜 뇌졸중과 크게 연관이 있나 봅니다. 특히 동양인에서 아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짜게 먹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나는 뭐 기름진 거 먹지도 않고 단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이런 게 생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식단을 보시면은 짠 음식이 많아요. 그래요. 예, 뭐 김치나 뭐 장조림, 뭐 찌개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나트륨 이상의 과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나이가 드시면 혀가 둔해져서 또 자극적이지가 않으면 또 맛을 잘 못 느끼시니까 그렇죠. 좀 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좀 식습관 고치는데 가장 임상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단 음식 중독되신 분들이나 기름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짠 음식을 줄이는 게 쉽습니다. 그래요? 조금씩 줄여보시면 나중에는 오히려 예전 음식을 짜다고 못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저도 실제로 짠 음식을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담배는 여기 꼭 나오는군요. 담배는 역시 안 좋겠죠? 예. 주요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주 위험한 혈압처럼 아주 위험한 요인인데요. 흡연하시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좀 손상을 시키고요. 살짝 손상을 시키면 이제 두꺼워지고 그 자체도 혈전의 역할을 하게 돼서 뇌졸중에서도 아주 안 좋은 위험 인자에 속합니다. 담배 하니까 술이 따라옵니다. 술도 역시 뇌졸중과 큰 연관이 있겠죠. 예전에는 이제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뇌졸중의 위험을 좀 줄여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것을 좀 뒤집었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그 위험도가 미미하다 정도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또 최근 연구 결과는 한두 잔조차 좋지 않다. 한두 잔조차도? 아유, 애주가들은 좀 속상하시긴 얘기긴 하겠지만은 음주는 뇌졸중의 위험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역시 담배 피우는 것하고 술 많이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하나 더 살펴보죠. 비타민 영양제가 뇌졸중 예방에 좋다.
이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난 비타민을 먹고 있어, 뭐 영양제를 먹고 있어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뇌졸중만으로는 비타민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질환들 또 많은 것들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이제 드시면 되겠고요. 뇌졸중을 위해서 따로 비타민을 구입하시거나 뭐 복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자신이 뭐 비타민 보충이나 다른 뭐 오메가3 같은 걸 먹어서 다른 증세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뇌졸중을 예방하기 네. 위해서 비타민제를 사 자체만으로. 먹는 것은 별로 효능이 없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뇌졸중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에서 나온 것 꼭 기억하셨다가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 이 뇌졸중 가능 지수를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기상 조건과 계절별 요인에 따른 뇌졸중 발생 가능 정도를 지수화해서 뇌졸중 가능 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걱정되는 분들은 이 뇌졸중 가능 지수 꼭 기상청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해 보신 뒤에 외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강 브리핑 시간입니다. 배지영 기자가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앞서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강브리핑 시간에는 뇌졸중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의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등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을 좁게,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뇌졸중의 직접 원인인 혈전, 즉 혈액 덩어리가 좁아진 혈관 사이에 끼어 혈액이 돌지 않는 중풍이 생기거나 좁아진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둘 다 뇌세포를 파괴해 뇌와 연결된 운동 영역, 언어 영역, 감정 영역, 시각 영역 등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 평균 15에서 20g의 소금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양 사람들의 무려 2~3배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WHO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으로 제한하고 있죠. 우선 조리 시 또는 식탁에서 소금을 극소량으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익숙해지면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은 입도 못 댈 만큼 입맛이 바뀌게 되는데요. 식습관이 변하는 기간은 21일 정도라고 하니 딱 3주만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짠맛을 원한다면 무염 간장이나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적은 천일염이나 죽염 등을 소량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또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가급적 삼가도록 합니다. 통조림과 냉동식품, 치즈, 햄, 베이컨, 소시지 등 가공식품에는 유통기한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 또는 신선하지 않은 원재료의 맛을 상쇄시키기 위해 소금을 과다하게 넣기 때문인데요. 최대한 안 먹는 게 건강에는 좋겠죠. 그리고 음식은 뜨거울수록 설탕은 많이 쓸수록 짠맛이 덜 느껴지기 때문에 되도록 메뉴를 선정할 때 너무 뜨거운 전골이나 찌개류는 피하고 식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설탕은 짠맛을 중화시키므로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육류가 과일이나 채소보다 염분의 양이 많으므로 육류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나트륨의 배설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2끼 이상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피 속의 혈전, 즉 혈액 덩어리를 잘 만들기 때문에 뇌혈관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달걀 노른자나 오징어, 간, 마요네즈, 명란젓, 성게 등의 섭취는 줄이도록 합니다. 고기는 살코기 위주로 먹고 눈에 보이는 기름기는 제거하는 게 좋은데요. 갈비, 삼겹살, 닭껍질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므로 반드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튀김보다는 조림, 구이, 찜, 지짐 등의 조리법을 택하고 동물성 기름과 일반 식용유의 사용은 줄이고 식물 추출 기름인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신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 수치가 높은 당뇨병 환자는 당 성분이 혈관을 잘 갉아먹어 약하게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단순 당의 섭취, 즉 흰밥이나 밀가루빵, 케이크 등의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잡곡밥, 잡곡빵 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음식 섭취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운동만큼 좋은 비타민이 없는데요. 운동을 하면 너덜너덜한 혈관도 생기를 얻고 탄력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걷기 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좋고요.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나 보디빌딩 등의 운동은 뇌혈관의 압력을 높여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의 횟수는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4회 이상은 해야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밖에 꼭 지켜야 할 수칙으로 금연과 금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담배 속 수백 가지의 유독물질은 혈관을 점점 노화시킵니다. 세포의 벽이 약해져 같은 자극에도 훨씬 출혈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금연 시 금단 증상은 첫 2, 3일이 가장 심한데 대부분이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고 다시 흡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을 꼭 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술 또한 혈관벽을 약하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술 종류와 관계없이 하루 한두 잔 이내는 괜찮지만 혈관이 이미 나빠진 뇌졸중 위험군이라면 제한해야 합니다. 뇌혈압이 높아져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양향자입니다. 요즘같이 기온이 뚝 떨어질 때는 뇌졸중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뇌졸중에 좋은 요리는요, 저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염 음식의 대표적인 게 사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이요, 삼색 밀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밀가루를 체에다가 한번 쳐주겠습니다. 소금물 약간을 넣고요. 자, 물로 반죽을 해줍니다. 주르르 흐를 정도의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대추는 돌려깎기 하여 채를 썰어주세요. 표고버섯과 피망은 채를 썰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팬에다가 전병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팬을 뜨겁게 달구시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병도 붙였고요. 또 채소도 다 썰어놨죠. 이제 돌돌 말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말아볼게요.